안녕하세요. 인투엔티비입니다. 오늘은 애착 형성의 유형, 애착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어떤 부모 요인이 이런 애착의 유형에 기여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인 애착을 다 형성하고 싶지 어떤 부모나 신뢰로운 자녀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자녀 관계가 굉장히 신뢰롭고 안정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 애착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왜 이런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애착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형성은요,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애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부모와 자녀가 아주 신뢰로운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가 어디 가서도 부모가 있다고, 든든하게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탐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몇 가지 유형으로,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불안정 회피 애착 유형이 있는데 이런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친밀감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쿨해요.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나대로 논다.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계속 가지고 놀고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회피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크게 될까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친구들은 많아요. 어느 정도 대인관계가 있어요.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꽤 높겠죠. 이 아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과 어떤 깊은 정서적인 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비슷하게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요. 하지만 정말 깊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이런 친구들은 아주 쿨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한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아도 그게 상처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회피 애착인가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친한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와 정말 신뢰롭고 깊은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부모와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읽고 거기에 이제 조율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방법을 조금씩 부모의 관계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안정 저항 애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애착도 불안정하죠. 일단 엄마하고 주 양육자인 엄마하고 친밀하고 신뢰로운 정서적인 교류를 못한 아이들이 이런 회피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항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막상 없어지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디 갔냐고 불안해하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 앞에 등장하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한테 떼를 쓰거나 엄마를 심지어 때리거나 하는 공격적이고 거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또 이 사람 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저항 애착을 가질 확률이 있거든요. 엄마가 잘해줬다, 잘못해줬다, 엄마 기분 따라서, 엄마 컨디션 따라서 아이를 대한 경우에 아이가 자기 욕구가 좌절되는 이런 경험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의 기분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감이나 화가 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엄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양가적인 좋은 감정도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친구들에게도 느낄 수가 있겠죠. 약간 변덕스러운 친구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친하게 지내기가 조금 어렵고 약간 까다롭고 좀 성격이 원만하다기보다는 조금 감정적인 표출이 강한 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귀기 힘든 친구, 친하게 지내기 좀 쉽지 않은 친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저항 애착에 해당되나 이런 염려가 되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와 보다 더 일관적인 방식으로 내 컨디션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태가 부모 상태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데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불안정 혼란 애착인데요. 이 애착 유형은 4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애착 유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이들, 무시된 아이들, 그래서 양육자한테 뭔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이런 혼란 애착을 맺게 된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혼란 애착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주 양육자인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엄마가 가까이 오면 오히려 회피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회피적인 모습과 저항적인 모습이 아주 묘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혼란감을 느낀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 엄마로 표상되는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 상처가 될 만한 정서를 느끼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될 만한 갑작스럽게 화를 낸다던가 원칙 없이 아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이의 정서를 무시한다던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조금 나에 대해서 혼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이런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겠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부모 요인, 양육자 요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분에 따라서 비일관적인 부모님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컨디션과 기분과 부모 어떤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잘해줬다, 화냈다, 짜증냈다, 다시 잘해줬다 이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다른 요인은 뭘까요? 아이와 정서적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한 부모 유형인데요.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 임신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양육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보다는 조금은 더 내 커리어나 내 자아실현에 중점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가 나에게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녀가 나에게서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자극을 제공하는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좋은 정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정말 잘 키워보리라 하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뭔가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놀이보다 지금 다른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학습지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중요한 활동, 부모가 보기에 아이에게 필요하다 싶은 활동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코드에 맞지 않게 아이가 원치 않은 그런 자극을 많이 받는 경우에 오히려 그런 부모님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회피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나 불만족감이 쌓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 경우에 열의는 많고 자식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 관심이나 열의가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를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가지는 노력과 그런 열의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놀기를 원하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노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놀이나 활동보다는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 아이의 방식대로, 아이의 속도대로 같이 놀다 보면은 부모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같이 노는 게 서로 재밌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사실 양육이라는 거는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의 소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아이만 좋아서도 안 되고 둘이 다 재밌게 놀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기준에 먼저 맞추는 것이 애착을 경험하게 하는 신뢰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와는 반대로 반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시겠죠. 이런 부모님들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이의 정서를, 감정을 잘 읽어주시고 민감하게 또 일관적으로 아이에게 자극을 제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양육 태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둔감한 양육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이 민감하지 못한 둔감한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첫 번째, 우울한 양육자예요. 엄마가 우울하면은 대체로 아이들도 우울합니다. 엄마가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무기력하고 뭔가 할 기분이 어떤 것이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비슷해요. 제가 검사하고 경험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엄마의 심리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의 건강한 정서 상태가 아이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부모님, 아이를 낳을 때 굳은 결심을 하죠. 나는
잘 키우리라,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고 결심을 하시고 키우지만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들은 성마르고 까치르고 부모 성질을 건드리고 부모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전에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전에 느꼈던 그런 거부감의 감정을 동일하게 자녀한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때로. 그럼 이 아이마저 나를 무시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심하게 감정적으로 혼을 내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반응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아이를 원치 않았거나 양육에 무관심한 부모. 이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 어떤 출산이나 계획되지 않은 양육이나 이런 상황에 처해지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무관심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또 마지막으로 불만족스럽거나 갈등을 겪는 부부관계를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받은 짜증과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풀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하고 편안한지 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한다면 뭐가 될까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행복하신가요? 부모님들께서 행복하시면 별다르게 내가 애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내 옆에 있는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이한테 잘하려고 해도 아이가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 아빠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는 아이한테 이렇게 전염되고 그렇게 옮겨지기가 참 쉽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이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밝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도 행복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